자, 일발장전 앞서 주요 뉴스를 쭉 정리해봤는데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 수소와 태양광 이슈는 지금 회전하면서 많이 도는데 이번엔 풍력 차례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기름값이 안 떨어지네라는 주제고 유가가 지금 배럴에 WTI 기준으로 117달러 선, 브렌트유는 121달러, 뭐 아직도 높습니다. 유가가 내려와야지 되는데 안 내려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국제 정세가 좀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럽은 굉장히 빠르게 서둘러서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는데 특히 이제 풍력에 많이 중심을 두고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력 관련 기업 중에서는 탑픽이죠. 네, CS 윈드 볼까 합니다. 이미 뭐 일반 그 주유소에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역전한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터당 2,000원, 기름 넣기 무섭다라고 하시죠. 예, 유럽 쪽에 풍력 수요가 급성장하는 것은 뭐 당연한 귀결인데 태양광, 풍력, 뭐 원전 다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풍력이 조금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대만 쪽도 아시아에서 지금 어제 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6월부터 세 번째 해상 풍력 대규모 입찰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2026년에서 2035년까지 설치량 목표는 10기가와트에서 15기가와트로 올렸어요. 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입찰에 들어가는데 아마 그 글로벌 메인 풍력 관련 기업은 자타공인 덴마크의 베스타스, 그 밖에 뭐 지멘스 가메사 이런 회사들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들이 입찰에 들어가고 우리 CS 윈드는 풍력 타워 쪽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네. 그래서 베스타스하고 연관성이 있죠. 실제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고 하는데 사실 풍력 쪽은 국내보다는 해외 쪽을 주력으로 많이 공략을 했는데 국내에도 이제 서서히 그 단지들이 대규모로 생겨나죠. 지상, 그러니까 내륙 쪽으로는 풍력이 좀 제한이 있는데 입지도 그렇고 해상 쪽은 블레이드라고 그래서 이 날개가 점점 커지면은 타워도 점점 대규모화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하부 구조물, 이제 최근에 삼강 MNT, 그 다음에 이제 타워는 뭐 CS 윈드 원탑이고, 그러니까 뭐 블레이드 원탑과 터빈의 원탑 이런 회사들이랑 이 CS 윈드랑 조합을 한다면은 일단 풍력 시장은 상당히 먹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CS 윈드는 뭐 움직인 것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물론 전문적인 분야야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한번 해주면 좋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위에 머리 부분이 커지니까 몸통 부분도 커지겠다. 몸통 누가 만드는데 CS 윈드가 제일 잘 만들어.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수익성 올라가겠네. 유럽 향에 대해서 지금 미리미리 준비도 잘 했고 합자법인들을 또 설립을 잘 해놨기 때문에 대응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주가가 좀 내려와 있지만 그거는 지나간 얘기고 자, 이제 하반기를 공략한다면은 네, 이렇게 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동의하고요. 일단 풍력 관련주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전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는 이제 실적인 어떤 매출 연관성.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유럽 쪽에 매출이 발생되는 회사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은 또 항상 또 새로운 그러니까 소리 말하는 신상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수혜주를 원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 같은 경우 실적인 매출 연관성은 말씀하셨듯이 CS 윈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그 타워도 중요하지만 건설에서 항상 중요한 건 기초 토목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이게 탄탄하게 다져져야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타워를 이제 버티게 하기 위해서 하부 구조물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강 MNT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여담인데 하부 구조물에서 아마 전력 케이블을 뽑아가지고 이제 육상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런 이슈 같은데. 그래서 하부 구조물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그 CS 윈드가 그 포르투갈의 ASM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은 하부 구조물 생산법인하고 해상타워 그 생산법인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이익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은 크게 도드라지진 않겠지만 이게 상강 MNT하고 좀 겹쳐요. 하부 구조물이. 근데 하부 구조물과 타워를 결합하면 모듈레이션화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베스타사가 합작품까지 하게 되면 완전히 맞아요. 일체형으로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육상뿐만 아니라 또 해상 쪽까지 네.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이 풍력 쪽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그래서 실제 매출 연관성 보게 되면 CS 윈드 쪽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상 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대명에너지 아, 풍력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일단 어쨌든 민간 발전사 풍력 발전 사업 점유율 1위라는 말씀을 그때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발전 공기업 두 곳을 제외하게 되면은 이 회사가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장점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주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그 발전 수익까지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런 풍력 발전 관련돼서 이런 시설물들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그게 다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쪽에도 그런 수익이 발생되는 회사가 있는데 뭐 일단 시설물 만들어주는 회사들 그리고 뭐 그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 외에 어떤 새로운 어떤 영역의 기업이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운영 수익이 발생되는 발전소가 7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256메가와트 정도 되는 규모인데 어쨌든 여기서 발전 수익까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뭐 안정적인 영업이익도 발생된다는 게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육상에서 이 다져놓은 풍력 발전 이런 인지도를 이제는 또 해상 쪽으로도 이제 추진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요일도 말씀했지만 여기 지금 대표이사가 30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젊은 PA 대표이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전개를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대명에너지?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CS 윈드도 괜찮지만은 저는 대명에너지를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김민배 네. 매니저 생각. CEO가 30대라는 거 지금 처음 알았네요. 근데 사실- 이세경영 예. 대명에너지.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CS 윈드가 아니라. 그 실제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은 경영진들의 어떤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CEO가 뭐 30대라는 거 그리고 추진력이나 뭐 이분이 이렇게 또 풍력에 자신 있는 것 같아요. 포항공대 풍력대학원 나오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풍력과 관련돼서는 CS 윈드가 뭐 반론의 여지가 없이 대장주는 분명하거든요. 네네네. 아까 이제 뭐 포르투갈 얘기도 해주셨지만 미국에도 이제 콜로라도에 육상 풍력 이제 생산 기지를 인수를 해놨었는데 그게 이제 세액 공제 문제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그게 곧 이제 좀 통과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육상 풍력 타워 이제 생산 기지까지도 이제 미국에 또 설치를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유럽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이제 기후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유럽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50%가 넘어요. CS 윈드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대만이라든지 동남아까지도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놨기 때문에 아니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네. 앞으로 이제 시대가 지금 친환경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개화하고 있는 걸 보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상단에 써놨잖아요. 기름값이 안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요.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100달러, 110달러, 115달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또 중국 이제 상하이에서 뭐 몇십조 투자한다, 셧다운 풀리자마자 투자한다 이러니까 이제 막 공장들 가동률 올라가고 이러면 또 유가가 또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또 촉매자가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유가가 공행진 한다 그러면 그때 마침 속보가 떴습니다. 유럽연합이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 90%를 금지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 안 쓰면 뭐 얼어 죽지 않으려면 에너지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바람개비 제가 돌리고 볼 때는 이제 태양 쬐하고 수소의 원전에 이쪽으로 다 90%를 이제 안 쓴다라고 해도 이제 다른 나라 거쳐서 이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당구 왜냐하면 풍력 타워나 뭐 태양광이나 지금 당장 이렇게 올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를 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이슈들이 이제 계속 될 때마다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하다. 태양광, 풍력 지금 이런 이제 또 수소, 또 원전, 소형 원전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순환매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 좀 다 아셔야 되거든요. 태양광은 뭐 OCI 하나솔루션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풍력은 CS 윈드, 뭐 동국 SNC, 유니슨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수소는 또 뭐가 있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조금 분류를 잘 해놓으시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들썩 움직일 때마다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목을 그냥 빠르게 좀 나열만 좀 해드리면 네. 한전 KPS, 뭐 소형 원전,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코롱 인더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소, 그다음에 이제 원익 PN이는 또 전기차 충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라인업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발장자는 이렇게 풍력과 관련된 CS 윈드 원탑으로 오늘 이야기 좀 해드렸고